오늘도 기괴한 도서관에 오신 사서님들 환영합니다. 기괴한 도서관 SCP-재단 시리즈 겨울 특집 제2부 지금 시작합니다. 가시죠. 시청 위험 레벨 1 안 무섭습니다. 1년 번호 SCP-009 격리 등급 유클리드 별명 붉은 얼음. SCP-009는 대략 3700리터 용량의 물질입니다. 양이 적을 경우엔 투명하고 평범한 물처럼 보이지만 그 양이 어느 정도 모였을 경우엔 뚜렷한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. 게다가 가장 큰 특징은 온도에 따른 변화가 일반적인 물과 정반대인 현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. 평범한 물은 0도 이하의 온도라면 얼어붙기 시작하지만 SCP-009는 주변 온도가 0도 미만에서 영하 100도 사이일 경우 액체 상태를 유지하며 주변이 0도 이상의 온도라면 고체 상태로 응고되는 모습을 보입니다. 또한 영하 100도 이하의 온도에선 SCP-009가 기체 상태로 증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. 이때에도 선명한 붉은색을 보입니다. 현재까지 분석 결과 일반적인 물과 동일한 수소와 산소의 결합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느 박사는 SCP-009가 물리법칙이 뒤바뀐 다른 차원의 세계에 의해 탄생하거나 변형된 물질이라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.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SCP-009가 다른 평범한 물에 물리적 접촉이 되었을 경우 접촉한 물의 액체, 기체, 고체 상태와 관계없이 SCP-009는 퍼져나가 동일한 특성의 물질로 변형시켜 결국 SCP-009와 같은 물질이 되어버립니다. 그리고 열을 발생시키는 생물에 대한 영향을 실험했습니다. 오늘도 SCP-재단 실험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D계급 인원들이 효율적인 대화를 통해 자발적으로 실험에 지원했습니다. 실험 결과 최초 SCP-009에 노출된 D계급 인원은 피부에 SCP-009의 특성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고 실험 당시 안개, 눈, 방무 등의 고체 또는 기체 상태에 물이 있을 경우 SCP-009의 특성이 전파되는 속도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. 이후 D계급 인원의 체온이 변화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SCP-009에 노출된 부위에 서리가 생기기 시작했고 곧이어 D계급 인원 신체의 얼음 결정이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신체 내부와 외부에 얼음 결정에 의해 상처가 발생했지만 동시에 얼음 결정이 큰 출혈을 막고 있었기에 D계급 인원은 그 상태로 몇 시간을 살아있었습니다. 이후 장기 손상과 출혈로 사망했습니다. 최초 SCP-009가 발견된 건 1900년대 알래스카 어딘가에서 발견되었으며 해안가에서 확인된 처참히 뭉개진 바다표범 사냥꾼들의 시체를 발견하고 확인 결과 모든 시체는 붉은 얼음으로 감싸져 있었으며 내부 출혈에 의한 사망 원인이 밝혀졌습니다. 현재 SCP-009는 14세제곱미터 이상의 내열 합금으로 제작된 밀폐 용기에 보관되고 있으며 실험을 제외한 어떤 상황에서도 섭씨 0도 이상의 온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. 또한 격리구역에는 절대로 물을 반입해서는 안됩니다. SCP-009 여러분도 붉은색 얼음을 보게 된다면 주의하세요. 여담으로 수박바는 왜 그렇게 맛있는 걸까요? 시청 위험 레벨 2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. 심장마비 올 수 있습니다. 1년 번호 SCP-924 격리 등급 유클리드 별명 얼음물 인간. 어느 날 SCP-재단에게 흔히 예능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얼음물 입수 벌칙과 같은 상황이 발견되었습니다. 어느 지역에서 얼음 낚시꾼들이 하나둘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. 시간이 지나도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미제 사건으로 남는 일이 반복되자 SCP-재단에서 현장을 수색했고 그 후 SCP-924를 확보 및 격리할 수 있었습니다. 신장 2m가량의 창백한 피부색을 지닌 인간형 동물종이며 다수의 개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각 개체는 물에 퉁퉁 부른 인간의 시체와 같은 외형에 머리에는 사슴뿔 모양의 무속물이 돋아나 있었고 흉곽 바로 아래에 한 쌍의 아가미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. 수중에선 시속 30km의 속도로 헤엄칠 수 있으며 수심 1km의 깊이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. 게다가 이들이 좋아하는 수온은 거의 0도에 가까운 극한의 북극의 환경이 필요했으며 수온이 섭씨 4도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내부 장기의 활동이 감소하며 여름잠 상태에 빠집니다. SCP-924는 전형적인 매복성 포식자로 얼음 구멍을 매복 지점으로 활용하거나 얼음을 깨부수고 물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형태로 먹잇감을 빠르게 공격하여 포획합니다. 또한 SCP-924는 냄새와 진동에 매우 민감하여 멀리 떨어져 있거나 얼음 위에 있는 먹잇감도 추적할 수 있었으며 이렇게 포획한 먹이를 바다 밑으로 끌고 가 익사시켜 잡아먹습니다. 그렇게 SCP-924에게 사냥당한 먹이는 1시간에서 6시간 뒤 해수면으로 떠오른 채 발견되고 사체를 확인한 결과 모두 장기간 침수 및 높은 수압의 징후와 내부 장기 및 근육이 액화되어 섭취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. 또한 사체들은 모두 높은 수준의 악성 박테리아가 발견되었으며 이 박테리아는 인체에 노출될 경우 피부와 뼈를 제외한 생체 조직을 붕괴시키며 SCP-924에게 잡아먹힌 사체는 이후 2주일 이상 이 박테리아가 사체 안에서 생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SCP-924 개체들이 물속에서만이 아니라 물 밖에서도 몸을 지탱하고 움직일 수 있음이 밝혀졌고 어선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. 이에 따라 기동특무부대 타우2 극지의 선도자의
활동 규약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. 현재 모든 SCP-924 개체들은 제46기지에 가로 세로 높이 7m 크기의 소금물로 채운 격리 공간에 각각 따로 격리하고 있습니다. 물탱크의 온도는 섭씨 1.6도를 유지하며 SCP-924가 여름잠 상태에 빠지도록 하며 실험 또는 청소 목적으로 물탱크에 진입할 경우 수온을 섭씨 7도까지 높이고 있습니다. 여름잠 상태에서도 활동 및 식사를 하기에 한 달에 한 번 신선한 고기를 85kg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극한의 얼음물에서 먹잇감을 사냥하는 포식자 SCP-924 빙어 축제 행사장에선 조심해야겠습니다. 시청 위험 레벨 1. 그러고 보니 이번 겨울엔 눈이 별로 안 내렸네요. 일련 번호 SCP-880 격리 등급 유클리드 별명 가두어진 겨울 북아메리카 대륙의 북쪽에 위치한 연방국이자 북극과 가까운 나라 중 하나이며 설탕 단풍나무와 아메리카 비버가 대표적인 상징인 나라 캐나다 북극과 가까운 만큼 굉장히 추운 나라로 생각되지만 의외로 1월 평균 기온이 영상 4.8도인 밴쿠버처럼 그렇게 춥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캐나다의 도시 중 퀘벡에 위치한 어느 마을에서 기묘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. SCP 재단에서 확인한 결과 이 마을은 1800년대에 지어졌으며 1900년대에 버려졌고 현재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. 이 마을은 SCP-880으로 등록되었으며 마을 내부를 포함한 주변 환경에 특이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. 그 현상은 바로 하루 평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강하게 휘몰아치는 눈보라입니다. 그러나 눈이 쌓이지는 않으며 그저 강한 바람이 눈을 날리는 모양새였습니다. 게다가 폭풍이 시작되는 순간과 폭풍이 부는 도중에 SCP-880 마을에 들어간 인원들은 모두 행방불명되었으며 광범위한 수색과 구출을 시도했지만 끝내 행방불명된 인원들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. GPS는 물론 통전선과 구명줄마저 절단되어 사라지고 무선 통신 역시 대규모 방해 전파로 끊겼습니다. 현재까지 32명의 재단 인원들이 실종되었습니다. 이후 출입이 가능한 모든 도로와 출입구는 제거되거나 바깥 도로에서 합류할 수 있는 길을 구축했습니다. 또한 SCP-880의 건물들은 전혀 사용되지 않음에도 아무런 손상이나 노후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게다가 SCP-880 안에서 발견된 물건들은 주위 환경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다른 온도차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벽난로 안에는 목탄을 지핀 숯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타오르며 개봉된 상태의 음식물 또한 썩지 않고 보존되고 있었습니다. 이 현상은 SCP-880 내부에서만 유지되며 이러한 음식물이나 장작불을 SCP-880 밖으로 이동시키면 즉시 썩거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. 기록에 따르면 SCP-880을 탐사할 당시 구명줄이 잘렸었는데 그 절단면을 확인한 결과 구명줄을 자른 것은 유리였습니다. SCP 재단 내에선 SCP-880의 이러한 현상이 지난 영상에서 소개된 SCP-2082와 연관이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으며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. 과연 SCP-880 마을은 정체가 뭘까요? 구명줄을 자른 유리는 어떤 의미일까요?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도 더욱 기괴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